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물보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모티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강의 때 사전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 질문에 답변이 만족을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 저희 오픈 채팅방 혹은 댓글로 이제 조금 더 상세한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피드백이라던가 언제든지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여건이 되거나 하면 이전에 질의응답도 같이 올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래 질문을 익명으로 남겨주시기도 했지만 더더욱 익명으로 제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챗 GPT랑 같이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챗 GPT 얘기를 먼저 듣고 제가 대략 느낌을 얘기한 다음에 제 생각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장애를 가진 중고등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놨는데 여기 내용 중에서 제가 강의 때 한 얘기도 있고 제가 챗 GPT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적이 안 좋은데 장애인 전용으로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근데 대체적으로 다 성적이 안 좋은데 갈 수 있을까요? 성적이 안 좋은데 어딜 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기가 참 애매해요. 성적이 어느 정도로 안 좋고 어떤 학과, 어떤 학교에 장애인 전용으로 갈 건지에 대한 정보도 안 주고 성적이 안 좋은데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혹은 못생겼는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챗GPT에서 일단은 뭐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 면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걸 중요하대요. 그래서 정보조사하고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하고 추천서 요청하고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거 이용하고 멘토링 상담받고 장애인 장학금 및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형식적인 답변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운이 진짜 좋으면 갈 수 있겠죠. 저도 막 공부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일단은 뭐 제가 활동 부분이나 약간 한 말빨에서 그런 역량으로 인해서 대학교를 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경쟁력이 좀 적은 학과를 추천을 할게요. 약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어. 근데 여기는 너무 인기가 많아. 라고 했을 때 우리 2학년 때 보통 전과나 전학 혹은 뭐 편입, 복수 전공 이런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그냥 조금 경쟁력이 적은 학과를 먼저 찔러보고 1년만 버티고 2학기 때 혹은 2학년 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올라 특별 전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비올라 특별 전형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예상한 건 뭔가 음악 쪽 느낌인 것 같은데 했는데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악 쪽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고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막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학교마다 학과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비올라 특별 전형이 있는 학교를 검색을 해보자면 일단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양대, 경북대 이렇게 추천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질문한 학생은 혹은 학부모님은 너무 쉽게 검색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저에게 한 것 같아서 뭔가 그렇게 별로 막 크게 구가 없는 상태로 좋아지는데 맞을까요? 충분히 저는 그냥 검색이 바로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가 있어도 비교적 대학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만한 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인문사회과학대 교육학과 미디어학과 라는 걸 추천하네요. 솔직히 내가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것들을 고려하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고요. 학교가 장애인을 사전에 얼마나 수용을 하고 얼마나 배려를 하고 얼마나 포용적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성대라든가 나사렛대학교처럼 원래 장애인들을 계속 뽑고 아니면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완벽하겠죠. 근데 아마 그쪽 학교는 가고 싶지 않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핵심 답변은 저와 완전히 똑같은 장애 그리고 동일한 필요한 요소들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활동을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를 거예요. 완전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과를 가든 어떤 학교를 가든 나를 완벽하게 배려할 수 있고 나를 고려할 수 있는 장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요청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내가 어떻게 그걸 활동할 건지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요청을 하고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1학년 때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뜯어 고쳤어요. 학교에다 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여기 이거 필요해요. 이거 불편해요.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학교에서도 얘가 장애인분들은 이런 게 불편하구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여기에서 뭐 다른 장애 학생들에게도 동의를 구해서 만약 과반수가 그런 걸 필요할 경우에 그게 이제 제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은 가고 싶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챗GPT가 하는 건 아이의 관심사나 목표를 파악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학과를 탐색하고 학습 방법이나 동기부여 전략을 찾아라. 그 다음에 전문가랑 상담을 해라. 대학 외 다른 진로의 경로를 탐색해라. 그래서 아이의 관심사랑 강점을 파악하고 학습과 진로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제가 코칭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거 먼저 생각이 났어요. 왜 하기 싫은지, 그리고 왜 대학교를 가고 싶은지, 뭔가 그냥 형식적인 질문 말고 잔소리식의 느낌 말고 진중하게 뭔가 그 학생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그걸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것부터 제가 알아야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공부가 집중력에 한계가 와서 내가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서 목표가 많이 부족해서 공부를 하기 싫은데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서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고1 2학기 때부터 우울증으로 질병, 결석 및 조퇴가 많은데 대학 입시 서류 전형에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학생 기록과 진단서, 자기소개 및 추천서, 대학교의 정책 지원을 확인하고 대학 전형의 유연성을 확인하고 대안 계획을 마련해라. 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서류를 잘 준비해라 라는 GPT의 말이 있었어요. 저의 답변은 100%안 끼치지 않아요 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그래도 경제지자가 있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일반화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서류나 면접이나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지금 개선되고 있고 아니면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그래서 난 앞으로의 대학생활 학과생활에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아니면 내가 진로적인 부분에서 이런 경험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눈으로 보이거나 입으로 말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는 우울증으로 결석이 많아. 근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대학교를 가도 여전히 결석을 많이 할 예정이야. 라고 한다면 누가 좋다고 뽑아주겠나요? 중3 2학기 때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고 계속 집에서만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입시 준비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세우기, 학습 자료와 수업 퀄리티 점검하기, 성적 증명을 위한 대안을 찾기, 대입 준비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 대학 입시 상담 및 지원받기, 정신적, 정서적 지원받기, 대안 경로 탐색하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세우고 증명할 수 있는 성과를 찾아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전 그게 궁금해요.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왜 학교를 다니지 않는지,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듣는데 왜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지, 그리고 왜 대학교를 가고 싶은지, 어떤 학과로 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제가 조금 더 잘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다른 활동이 가능하다면 저는 차라리 진짜 성적이 안 나고 나 공부랑 너무 체질 안 맞고 공부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런다면 차라리 다른 활동이나 자격증 같은 걸로 좀 더 어필 사항이나 입시 준비에 좀 더 녹여내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버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유지는 시키는데 조금 다른 활동으로 좀 어필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가 좀 더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더 가르쳐 보려고 하는데 아이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의욕이 없는 아이라 걱정이다. 아까랑 뭔가 똑같은 비슷한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아이 관심사, 아이 강점 찾기, 목표 설정 및 작은 성취 경험, 적절한 학습 환경 제공,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학습 방법, 심리 지원과 상담, 자기주도 학습 강조, 성공 사례 롤모델을 제공하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유지하기.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키우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너무 코칭적인 말인 것 같긴 한데 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할까요? 일단 자기가 진짜 즐길 수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을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일단 그 아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답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답이 없는 생각이나 우울함이나 불안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나 우려나 아니면 뭔가 어떤 심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부모님한테 뭔가 편하게 얘기를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제 지인 중에서 코칭 자격증을 딴 지인이 있는데 그 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국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어떤 대학 가산점이 있고 어떤 대학을 진학할 시에 가산점이 많을까요? 라고 했어요. 일단은 장애인 전형과 특수 대상자 전형이라는 것도 있고, 일단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이제 가산점 및 지원 제도가 있다라고요. 근데 아마 여기 말고도 다양한 학교에서 다 가산점은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근데 막 특별하게 어디가 많다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장애 학생 지원센터나 특별 입학 전형 같은 것도 한번 탐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입학처 및 지원센터를 문의하고 모집 요강을 확인해라. 그리고 대한 경로 탐색에서 자격증이나 전문교육기관 같은 걸 찾아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답전에 대답을 한 원하는 전공에 대해서 탐색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 대학교보다는 전공을 먼저 확인하고 그 뒤에 대학교를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주의기도 하고요. 뭐 사람마다 케바케긴 하지만 2학기 혹은 2학년 때 전과나 복수 전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탐색을 해보자 라는 부분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긴 한데 장애 전형이나 아니면 장애인에 대해서 막 경험이 풍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입학처라든가 아니면 장애지원센터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보고 필요한 걸 거기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전화 문의하면 입시 관련된 정보도 제공을 해주거든요. 또한 원하시면 선배랑도 매칭을 도와줘요. 저도 제가 대학교 때 고등학생 때 별도로 문의가 와가지고 캠퍼스 투어라든가 학과 소개라든가 대학교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몇 번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욕구가 있다면 미리 그런 선배들을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기회도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실용음악과도 장애인 특별 전형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일단 저는 실용음악과가 아니고 준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챗GPT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여기서도 말했다시피 공식 웹사이트나 장애지원센터나 입학처에다 문의를 해봐라. 그리고 대학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예대, 한양대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대요. 자,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나 매체를 추천을 해달라 라고 했을 때 각 대학교의 입시, 수시, 정시 이런 포털 사이트라든가 입학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매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일찍이라 없다라고 했을 때 보통 작년 거랑 크게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작년 걸 대략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입학 전화라든가 진로 상담센터 같은 거에 직접 연결을 해서 문의를 하면 아마 친절히 도와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학사 UA 어플라이 스카이캣을 있는데, 저는 진학사를 예전에 많이 봤었거든요. 두 개는 처음 보지만 좀 더 자기랑 잘 맞는 플랫폼을 찾아보시거나 세 개 다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각자 특장점들이 있거든요.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재수생이라든가 아니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 이용하셔서 같이 정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저는 박람회 좀 취미로 좋아해가지고 그런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나 창업 박람회, 카페 박람회 1년에 한 번에 2번 정도는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는 연일회 있고 보통 세댁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마 제 기억상 여름 때쯤이었나? 그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말쯤 됐을 때 수시, 정시 혹은 대학교에 대한 박람회를 코엑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방문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거의 매달에 한 번 내지 2번은 유학 박람회 같은 것도 있어서 만약 해외도 관심 있다 하면 그런 것도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웹사이트도 살짝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공기업이라든가 회사라든가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학과나 조건들 혹은 학교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보고 내가 가고 싶은 쪽은 이러한 학과를 원하는구나, 이러한 전공 과목들을 원하는구나 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특별하게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아마 강의 때 얘기를 한 대학으로 있다 부분에서도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뭐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두 다 강의를 듣고 전문가로 양성도 가능하고, 거기에서 장애인에 대한 취업보다는 입시 전용, 장애 이제 대학교를 준비하는 입시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얻어볼 수 있어요. 네, 질문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가 고2입니다. 수술로 인해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 중입니다. 시험을 친 적 없고 인지도 정상인데 그냥 두개 너무 아까워 대학을 보낼 수 있는지, 엄마 욕심인지 아예 강의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치료실에 다니기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긴 한데 어떻게 하면 아이를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GPT는요, 학습 및 성적 관리하고 대입 전형 및 가산점 고려하고 자기소개 및 포트폴리오 작성하고 대학 상담 및 지원을 받고 치료학습 병행하고 대학 경로 탐색하고 대학 입시 자료 및 정보 같은 거를 봐라 라고. 일단은 어머님이 욕심인가 라는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 얘기를 하면, 일단은 그 아이는 대학교를 원하나요? 그리고 어머님이 대학교를 보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적으로 애가 장애가 있으니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애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중에 안정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너가 장애가 있으니까 그나마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너가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뭐 너가 엄마가 없어도 자립을 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원하는데, 그게 과연 그 아이에게 행복을 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일단은 대학교를 가는 입장이긴 하지만 공무원, 안정적인 직장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만족해요. 거기에서 행복이 있지 않거든요. 행복은 내가 선택한 일에 도전하고 나가 성장시키고 발전하고 이런 부분에 행복이 있지. 그러니까 어떠한 고민이나 걱정에 대해서 조언은 해주실 수 있는데, 그 아이가 계속 어머님 선택하에서 나갈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대신 살아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고 움직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치료실 다니기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제가 막 활동을 막 5개, 6개 하고 있고, 근데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실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거든요. 내가 수술실을 다녀도 그 수술실을 다니는 이동 시간, 아니면 뭔가 밥 먹는 시간, 뭐 치료를 받느라 대기하는 시간에도 충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취미 활동이든 뭐 공부든 아니면 어떤 대외적인 활동이든 자격증 준비든 그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내가 뭔가 자격증 준비를 위해서 시험을 칠 수도 있고요. 막 그렇게 돈이 안 나가는 활동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한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가벼운 것부터 도전을 시키는 걸 추천을 해요. 그거부터 해서 흥미를 생기고 더 많은 걸 도전하고 싶을 그때 대학교를 고려해도 크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이때만 지금 학교를 못 다니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못 다니면서 계시는 건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그 아이에게 진짜 행복이 뭔지 물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질문이 3가지 정도 남았는데요. 장애인으로서 대학 가면 좋은 점이 궁금합니다. 장애인 학생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진로 및 취업의 기회가 있고, 장애인 특별 전형과 장학금이 있고, 사회적 및 자아 존중감 향상, 사회 네트워크 구축, 전문가의 접촉, 개인 성장과 자립, 특화된 프로그램 활용. 눈이 아파서 잘 읽혀지지도 않아요. 저는 장애인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직업 훈련 프로그램, 아니면 창업에 대한 지원금, 특히 여성 창업금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기회도 있고, 그리고 뭔가 장애인 관련된 그런 대외 활동이 있으면 우선 선발 이런 것들도 우대하고요. 장학금도 있어요. 뭐 성적이 반영되는 학교도 있고 학과도 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 조금 더 확실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방학, 그리고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대외 활동,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해외여행이나 봉사 같은 활동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아요. 더 생각해요. 그리고 휴학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일단은 바로 취업이나 취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내가 한 학기든 1년이든 뭔가 정식적으로 쉬면서 나 20대 초를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활 너무 추천하고, 그 다음에 휴학을 할 거면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난 게, 이제 장애인 고용공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등록을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고용에 대한 정보 같은 거 주고, 훈련 프로그램도 많고, 보조기기 같은 거나 아니면 훈련비 지급 같은 것도 있거든요. 내가 취업을 위해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 외부 정부에서 그런 취업 훈련비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갔을 때 뭐 국민은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신입생한테 노트북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무직으로 취업한다면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될지, 음악과 관련 있는 취업에 가능한 직종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챗GPT는요, 사무직무는 행정사무원, 회계사무원, 인사총무 가 있다고 하고, 음악은요, 음악교사, 음악 프로듀서, 음악 마케팅, 홍보, 음악 치료사 같은 게 있다고 하고요. 자격증 취득 방법은 학습 및 준비, 시험 응시, 경험 및 실습 같은 게 있다고 해요. 저의 답변은요, 사무직이나 음악에 관련된 일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질문에서 대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안 구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분야든 어떤 직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야에 대한 핵심 역량을 갖고 있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회계 쪽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전산회계 자격증이든 세무사든 회계사든 내가 뭔가 딱 메인으로 잡을 수 있는 거 딱 하나를 기본적으로 두고 뭔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탐구를 해서 그걸 살짝 어필하는 부분으로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대학교 안에서나 정부에서 이런 자격증 취득이나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나 지원금 아니면 뭐 강의, 무료 강의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걸 이용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직 강의를 듣지 않았지만 강의를 듣고 너도 대학 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 하셨는데 생기셨나요? 가게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몇 분을 했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두 번째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열심히 40분간 떠들었는데 소리가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버벅임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큰 의지를 갖고 녹음을 했다라는 거에 박수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질문을 회사든 대학교든 어디든 했을 때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 어느 대학교 가야 될까요? 어느 학과 가야 될까요? 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이 취미고 이런 거를 좀 나중에 활성화를 하고 싶은데 어느 학과를 추천하실까요? 아니면 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은 있는데 이런 부분에 큰 소질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자보다 후자가 조금 더 답변하기 쉽지 않을까요? 제가 매 회차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지만 최대한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 노력 중이고요. 그러면 오늘 저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할 거고 여전히 이제 카톡방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댓글은 제가 확인할 수 있을 때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의 답변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유익하고 조금 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모야.